We gave you, through I the said thank stupid you. president, $350 billion. You You didn't just- have our military equipment. This war would have been over in 2 weeks. It's going to be a very hard thing to do business like this, I tell you.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적에도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를 두고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스타링크를 전장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다음 타깃이 될 위험이 큰 폴란드의 총리가 스타링크의 작전 비용을 끊을 것처럼 말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걸 끊는다면 전선이 무너질 수 있다며 격앙된 말들이 오갑니다. 스타링크는 이 한 장면만으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파괴된 통신망을 대신해 군사작전, 외교적 중요도를 얼마나 가진 회사인지 보여주죠. 그런데 이런 가치는 지상에서만 통신망을 구축해둔 기업들에게도 위기이자 기회가 됩니다. 적으로 두고 이기지 못할 거라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넓은 지역의 통신망을 깔아둔 이 기업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반짝이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바이 아메리카. 오늘은 경기 방어주이면서 통신망 혁신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 1년 만에 주가가 60% 넘게 뛰어버린 기업 T-모바일 이야기입니다. 요즘 환율 때문에 매일 지갑을 조이게 만드는 미국 생활이지만 그래도 가끔 혹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깨진 폰이든 망가진 폰이든 일단 가져오기만 하면 최대 $1,000까지 돌려주겠다라는 미국 통신사 프로모션입니다. 물론 약정이 약간 있긴 하지만 아이폰 16이나 갤럭시 S25 같은 최신 핸드폰을 공짜로 받으면서 통신사를 갈아탈 수 있다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올해 하반기에 단통법이 10년여 만에 폐지되고 공짜폰이 등장할 거라고 하니까 이 억울했던 보조금 격차도 조금은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따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미국 슈퍼볼 광고에서 T-모바일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손잡고 위성 인터넷 프로모션을 전국 단위로 서비스한다고 알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미국도 이동통신 시장은 버라이즌, AT&T 그리고 T-모바일 3사가 3등분하고 있습니다. T-모바일은 원래 미국 토종 기업이 아니라 독일 국영통신사였던 도이치텔레콤의 자회사입니다. 2001년 도이치텔레콤은 미국의 소규모 통신사 보이스스트림을 인수하면서 T-모바일 US라는 이름으로 본격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미 AT&T와 버라이즌이 단단히 시장을 잡고 있었고 망 품질이나 가입자 수도 경쟁사와 격차가 있다 보니까 T-모바일은 3위 통신사라는 인식에 적자가 누적되면서 철수설까지 돌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경영위기에 빠진 T-모바일이 뭔가 완전히 바꿀 사람이 필요하다라면서 이 인물을 CEO로 데려옵니다. 너무나 튀는 마젠타 분홍색 셔츠를 즐겨 입고 아예 화려한 분홍색 머리에 가죽 재킷 차림까지 가리지 않던 존 레저 최고 경영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글쎄요. 아무튼 존 레저 최고 경영자는 경쟁사 CEO들을 사기꾼들이라고 비난하면서 통신사들이 약관과 위약금으로 고객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말로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소비자들의 반향이 컸던 건 물론이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받았죠. 존 레저 최고 경영자는 이듬해 자신이 말한 대로 현재 T-모바일의 핵심 전략이 된 언캐리어 전략을 선보이게 됩니다. 사실 할인받으려고 통신사 가입하고 나면 위약금도 신경 쓰이고 여간 찝찝한 게 아니죠. 이래서 T-모바일은 이런 약정 없다. 2년 동안 약정 받던 것 우리는 받지 않고 보조금도 훨씬 많이 주고 무제한 데이터를 주겠다. 이런 전략을 꺼내면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에 빠지지 않는 인물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2013년 미 통신 시장을 내가 재편하겠다면서 당시 미국 4위 통신사 스프린트를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 회장은 크게 잃고 크게 버는 타입이죠. 막상 미 대륙에 들어서니 망투자 비용이 너무 컸고 가입자 이탈도 심해서 결국 T-모바일과 합병으로 방향을 틉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T-모바일은 규모를 확장하고 3등 후발주자로 시작해 진분홍 로고가 보여주듯이 파격적인 이미지로 버라이즌, AT&T와 대등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혹시 옛날 이 광고를 아시나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인구 밀도가 낮은 오지에 기지국 설치 비용을 크게 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터진다라는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큰 각인이 되는데 바로 이 지점을 노린 게 T모바일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100% 이렇게 도로나 전력이나 통신 인프라를 깐다는 게 사실 대단한 일이기는 합니다. 이곳 뉴욕이나 LA처럼 대도시 그리고 이들이 사는 교외 지역 정도는 AT&T든 버라이즌이든 통신사 커버리지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교외 지역 바깥이나 국립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막지대나 아는 고원지대 같은 곳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휴대폰 신호가 아예 잡히지 않는 이른바 데드존이 숱하게 펼쳐집니다. 3대 통신사가 아니라면 뉴욕 북부만 벗어나도 신호가 잘 안 잡히기도 합니다. 이런 커버리지 한계는 소비자들의 불만이면서 공략의 지점이 됩니다. 더 넓은 지역을 더 빠른 망으로 커버한다. 그것도 우주 인터넷으로 한다면 성장 한계에 다다른 통신시장에서 가입자를 뺏어오려면 이것 말고는 우위에 설 방법이 없는 겁니다. T모바일이 스프린트와 합병하면서 얻은 이익 중에 하나가 중대역 주파수인데 이 덕분에 도심 바깥의 5G 속도와 커버리지를 확장하는데 쉽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2.5GHz를 쓰다 보니까 밀리미터파 기반 기술보다 느리다고는 해도 건물도 투과할 수 있으니까 도달거리 면에서나 속도 면에서 다른 통신사보다 안정적인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밀리미터파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으면서 실용적인 중대역에 집중한 덕분에 오픈 시그널이 진행한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 조사에서도 2위 AT&T나 버라이즌을 앞서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타링크의 위성에 T모바일 5G 주파수를 탑재해 다이렉트 투 셀 개념을 실현하겠다라는 겁니다. T모바일이 보유한 주파수를 중계할 수 있도록 위성에 탑재하고 문자 메시지를 시작으로 음성과 소량의 데이터 전송, 앞으로는 대용량, 그러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까지 볼 정도의 서비스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우크라이나전 이후 지상 기지국이 없더라도 위성통신으로 가능한 인터넷이 주목을 받았고 버라이즌은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AT&T도 AST 스페이스 모바일과 함께 시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 현재로서는 음영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을 대비한 차원이고 실제 전국 단위 서비스가 가능해지려면 추가 위성 발사와 주파수 규제 문제, 스마트폰 모뎀 지원 여부 등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장해온 T모바일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정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바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쓰던 폰의 상태에도 상관없이 가져오기만 하면 최소 $830에서 $1000까지 돌려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은 돈을 거의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갈아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유리한 제도가 됩니다. 물론 24개월에서 36개월 정도 약정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유리한 제도라는 건 확실합니다. T모바일은 이런 전략으로 후불요금제 가입자 순증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310만 명을 확보하면서 AT&T는 물론 정체 상태였던 버라이즌을 압도했고 3년 연속 순증 가입자를 지켰습니다. 여기에다가 선불요금제 가입자, 인터넷 가입자에다가 낮은 해지율까지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다가 잘 하지 않던 특별 배당까지 하면서 1년 만에 주가가 60% 넘게 뛰었습니다. 성장세가 정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걱정과 달리 경기도나 공포가 다가오는 지금도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회사가 제시한 후불 가입자 550만 명에서 600만 명, 잉여 현금 흐름, 그리고 순익면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바클레이스는 가입자 증가의 모멘텀과 비용 절감 등의 시너지로 통신주 가운데 가장 선호한다라고 제시하고 있고 약 27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강력 매수 의견이 16명일 만큼 우호적인 편입니다. 12개월 목표 주가도 많게는 $280에서 $290를 현재 기록 중입니다. 다만 너무 단시간에 많이 올랐다는 일각의 시각도 있죠. 밸류에이션이 현재 27배 수준인데 가입자나 네트워크, 매출 성장의 이유로 보통 12배에서 15배를 적용받는 통신주의 특성을 크게 벗어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주파수 확보로 설비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경쟁사보다 앞선 5G 커버리지를 확보했지만 작년 말 기준 약 783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 부채는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 잠재적인 불안 요인입니다. 이런 부채를 안고 6세대 통신 등으로 옮겨가는 투자 환경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죠. 위성 인터넷도 선점엔 성공했지만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나 아마존 등과 손잡은 경쟁 통신사들과의 점유율 싸움이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높은 물가 속에 통신비를 부담해야 하는 우리에게 통신사는 그저 낮은 요금을 제공하면 그만인 그저 그런 회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스마트폰은 누구나 써야 되는 필수품이고 이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통신사들은 고객들이 내는 현금으로 매달 따박따박 쌓이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만약에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걸 견뎌낼 수 있게 되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이런 구조에서 넓은 5G 커버리지에 스타링크 위성 연결도 가능하고 또 파격적인 보조금까지 제공하고 있는 이 회사가 소비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불만을 가져다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신 시장을 뒤집고 있는 이 T-모바일이 정말 점유율까지 1위를 차지하는 미 통신계의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